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샘플 10번 도면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샘플 10번 도면은 전체적인 형태가 휘어져 있는 파이프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그려서 회전시켜도 되고, 혹은 이 호의 중심점을 지나는, 그리고 위에와 아래의 중간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반전시켜도 되겠죠. 대칭축이 대충 요 정도의 위치를 시켜서 반전시켜도 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려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아래쪽에 요 부분이 가장 그리기가 편하니까 여기서부터 하나씩 그려나갈게요. 자, 일단 전체적인 형태를 잡기 위해서 사각형을 먼저 그릴 텐데, 가로는 20이죠. 그리고 세로는 20, 8, 44, 8, 20 이렇게 숫자를 전부 더한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겁니다. 가로로는 20, 세로로는 100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면 전체적인 틀은 완성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사각형의 한 변에서 5만큼 떨어져 있는 이 직선이 필요하겠죠. 중심선에서부터 위로 22 더하기 8이니까 30만큼 떨어진 곳에서 시작점을 잡고 아래쪽으로 60의 길이로 그려나가면 되겠죠. 이 꼭지점에서부터 아래쪽으로 60의 선을 그려놓고 이 선을 왼쪽으로 5, 아래쪽으로 20만큼 움직여도 된다는 뜻입니다. 기준점은 아무데나 잡아주고 왼쪽으로 오니까 마이너스 5, 아래쪽으로 20만큼이니까 마이너스 20만큼 이렇게 움직여주면 요 하나의 변이 완성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로선이 있고 동그랗게 목깎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목깎기의 반지름은 3이라고 체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을 수평선으로 하나 그려놓고 필렛을 하는데 반지름은 3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친구는 폴리선이고 이 친구는 직선이기 때문에 그냥 목깎기를 해버리면 폴리선이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삭제돼요. 그러니까 필렛을 사용을 할 때 자르기라는 옵션을 자르지 않기로 바꿔놓고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형태는 유지한 상태에서 이 호만 추가로 생겼을 거예요. 이 친구를 자르기를 사용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만 잘라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남게 될 거고요. 아래쪽도 똑같은 게 필요하니까 이 친구를 반전시켜 줄게요. 중간점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히시는 분들은 객체 스냅에서 중간점을 켜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원본 객체는 당연히 지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삭제를 해주면 전체가 끝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짧은 수평선에서 아래쪽으로 8만큼 움직인 선이 또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를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8만큼 떨어진 부분에 선을 하나 만들어주고 익스텐드, 연장이란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한 번, 두 번 클릭해주면 이 끝점까지 완벽하게 닿을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반전 기능을 사용을 해서 아래쪽에 똑같은 걸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선분이 불필요하죠. 그러니까 자르기 기능을 사용을 해서 잘라줍니다. 불필요한 선을 싹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왼쪽 구간에서 그릴 수 있는 모든 건 끝난 거고요. 이 형태가 이쪽에 회전된 위치로도 위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위치를 잡으려면 이 호가 필요해요. 전체 호의 각도가 45도가 되도록 반지름이 250인 호가 필요한 건데 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호를 그리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각도와 반지름과 시작점밖에는 없는데 그걸로는 호를 그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원을 그린 다음에 45도만큼 잘라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직선을 어딘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45도만큼 회전시켜야 되는데 그 기준점의 위치는 이 점에서 250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이 반지름이 250이니까 그렇게 설정이 되는 거고요. X선을 일단 여기에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한한 선 위에 어딘가에 원의 중심점이 위치하게 되는 건데 이 파이프의 중간을 지나는 수평선이 위로 250만큼 이동되었을 때의 교차점을 잡아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X라인을 하나 수평하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250만큼 옵셋으로 위로 띄워주겠습니다. 그러면 호의 또는 원의 중심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부터 반지름이 250인 원을 그리고 이 선이 45도만큼 회전되었을 때까지 중심점은 여기로 잡아주고 복사 옵션을 사용을 해주고 45도만큼 회전시켰을 때 이 점까지 호를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 필요가 없으니까 트림을 사용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주세요. 쭉 선택을 해서 잘라도 되고
절단 모서리라든지 기타 옵션을 사용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남겨도 됩니다. 이런 작업의 작업 방법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택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객체가 여기에 딱 맞게 위치하게끔 반전시키거나 회전시켜주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린 건 한쪽으로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건데 여기에 위치할 때 이 친구가 반대쪽으로 삐죽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엔 반전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네요. 요만큼을 선택을 해서 요 중심점부터 이 호의 중간점까지 요렇게 기준점을 잡아서 반전시켜주면 우리가 원하는 객체가 전부 다 그려진 거죠. 불필요한 보조선은 지워주시고요. 남은 형태에서 우리가 아직 작성하지 않은 부분만 추가로 그려주면 됩니다. 요 안쪽은 또 반지름이 5로 목깎이가 되어 있네요.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요 홀을 위와 아래로 22만큼 그리고 그 객체들을 다시 한번 8만큼 간격 띄우기를 해주면 곡선 구간도 끝날 것 같네요. 옵셋 기능을 사용을 해서 간격은 22로 설정을 한 다음에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간격을 띄워주시고요. 다시 한번 8을 설정을 해서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간격을 띄워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린 다음에 요 곡선과 요 직선 부분에 목깎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목깎이의 반지름은 5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필렛이란 기능을 실행을 한 다음에 반지름을 5로 설정을 하고 바로 자르는 게 아니라 앞에서 모드를 자르지 않기로 바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요 곡선이 생기고 삐져나온 부분은 삭제돼야 되니까 자르기를 다시 한번 자르기로 바꿔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 친구와 이 친구를 클릭을 해주면 되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두 도면 요소 사이에서는 목깎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의 원인은 이게 폴리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깎이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엔 분해, 익스플로드 기능을 사용을 해서 폴리선을 모두 선으로 바꿔주세요. 각각의 개별적인 요소로 분해된 이후에는 필렛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목깎이를 해주면 전체 도면 구성은 끝난 거죠. 여기에서 추가로 해주면 좋은 게 저는 도면층을 아직 설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은선과 중심선 이런 것들은 도면층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리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자, 이제라도 도면층을 만들어서 특성을 다 바꿔볼게요. 일단 아웃라인으로 전부 다 작성이 되어 있는데 중심선이 필요하니까 센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색상은 빨간색, 그리고 선 종류는 센터라는 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선을 표시할 게 있어야 되니까 히든이라고 도면층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색깔은 회색 비슷하게 8번 색상을 사용을 할 거고요. 선 종류는 히든이라는 걸 하나 로드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추가로 해치를 집어넣기 위한 도면층을 하나 또 추가로 만들게요. 해치라는 이름으로 도면층을 하나 만들고 색깔은 조금 더 허옇게 254번 색상을 사용을 하고 선 종류는 컨티뉴어스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면층을 다 만들었으면 이제 도면을 완성을 해줘야겠죠? 일단 도면층을 센터로 바꿔놓고 이 친구와 이 친구, 이 친구 요 세 개의 객체들을 센터라는 도면층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Lay Current 요 기능을 사용을 해서 객체의 도면층을 센터로 모두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선이니까 바깥쪽으로 조금씩 삐져나와 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삐져나오게 만들고 싶을 경우에 객체를 선택해서 그립을 밖으로 수평하게 쭉 빼줘도 되고 혹은 우리가 배웠던 기능이 있죠. Lengthen, 길이 조절이란 기능을 사용을 해서 퍼센트로 바꾸든 증분으로 바꾸든 어떤 방법으로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조금 늘려주면 될 겁니다. 저는 증분이란 기능을 사용을 해서 30만큼만 길게 만들어 줄게요. 이쪽도 길게 하고 이쪽도 길게 하고 그러면 쭉 길어질 텐데 지금 센터라는 선 종류가 균일하지 않죠? 그 이유는 요 직선 구간 따로 요 곡선 구간 따로 선 종류가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전체적인 곡선의 점선이 균일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선 하나의 폴리선으로 합쳐줘야 됩니다. 조인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하나의 폴리선으로 합쳐준 다음에 객체의 특성을 바꿔줘야 돼요. 컨트롤 1번을 누르면 특성 팔레트가 표시가 될 텐데 여기에서 선 종류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기능의 사용이 안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간별로 선 종류를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의 하나의 폴리선이 균일한 선 종류를 갖게 만들기 위해선 이 선 종류 생선이라는 옵션이 사용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 폴리선이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균일한 선 종류를 갖게 되도록 점선이 표시가 될 거예요.
요 설정을 바꿔줘야만 점선이 균일하게 배치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렸으면 이제 은선과 해치만 그려주면 되겠죠? 은선은 히든이란 도면층으로 선으로 그려주면 될 거예요. 이 직선 구간의 아무데나 마우스 커서를 잠깐 올려두면 녹색으로 십자가가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표시가 되면 오토캐드가 저 점의 좌표를 메모리에 저장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보면 각 점의 좌표를 가져와서 마우스 커서를 살짝 잡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점에 마우스 커서를 잠깐 올렸다 띄면 녹색의 십자가가 사라지면서 좌표를 까먹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십자가는 화면이 재생성될 때 사라져요. 예를 들어 마우스의 휠을 움직여서 작업 공간을 재생성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수집했던 좌표는 한 번에 사라지게 됩니다. 좌표 수집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마우스 커서 잠깐만 올려놨다가 띄고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시작점의 좌표를 조금 더 편하게 잡을 수 있겠죠. 중간에 대충 선을 수집하게 그려놓은 다음에 익스텐드 기능으로 늘려도 될 겁니다. 객체 스냅 추적이란 기능은 생각보다 쓸만해요. 인터페이스에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이런 기능들도 한 번씩 써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그린 걸 간격 20만큼으로 옵셋, 간격 띄우기를 해주면 객체를 그릴 수 있고요. 기울어진 부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 방법이 불편하다거나 번거롭게 느껴지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직선을 간격 띄우기로 5만큼 움직여서 직선을 그려도 되기는 할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본인이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은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그렸으면 이제 남은 건 해치죠. 해치라는 도면층을 현재 도면층으로 바꿔놓고 패턴은 여기에 써 있어요. 31번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 해치 기능을 켜서 패턴을 31번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로 윗부분에 하나, 아랫부분에 하나 집어넣어주면 끝인데 예제 도면 같은 경우엔 이미지로 나갈 걸 생각을 해서 배경색까지 지정을 해줬죠. 배경색에도 색깔을 추가해서 그럴싸해 보이도록 만들어주면 모든 작업은 끝나게 되는 거죠. 제가 설명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면 오토캐드의 기능에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샘플 11번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